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 목소리 다들 잘 들리신 거죠? 오늘 제가 맡게 될 AI 데이터 분석이랑 보고서 작성 기초를 맡게 되었습니다. AI 데이터 분석은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하기 어려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게 챗 GPT가 버전이 업그레이드 되고, 실제로 이게 유료 버전의 경우에는 활성화가 분석 쪽에 많이 잘 되다 보니까 이 강의를 준비하게 되었고요. 이 데이터들을 토대로 보고서 작성까지 오늘 강의를 드릴 것입니다. 일단은 제 소개를 먼저 일단은 하게 되면은 저는 이제 입시 컨설팅부터 이제 컴퓨터 전반적으로 이제 엑셀도 이제 강의를 하고 있고요. 이제 제가 맡은 전공이 정보 보안 쪽이어서 그쪽이랑 AI를 지금 10년 정도 하고 있습니다. 10년 정도 실무를 다루면서 실제로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내용들을 전달을 드릴 거고요. 저는 이렇게 회사 실제로 대기업부터 강의를 나가기도 했고 실무를 하면서 실제로 기술 자문도 같이 진행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기관에서 강의를 정보보안뿐만 아니라 요즘 AI 트렌드에 맞춰서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는 자격 사항이 이렇게 되는데 주로 회사에서 원하는 실무 데이터를 가지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딥러닝을 실제로 한다든지 아니면은 그 정보 보안과 관련된 학습을 실제로 실무적으로 한 바 있습니다. 오늘 진행하게 될 내용은 5가지 챕터로 준비를 해 보았고요. 첫 번째는 제가 준비한 내용 중에 데이터 수집이 첫 번째고요. 데이터 수집을 왜 해야 되는지부터 소개를 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랑 통계 사이트. 그래서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각 분야별로 어떻게 이용되는지를 소개를 드릴 겁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분석과 전처리 작업을 배울 텐데요. 이 데이터 분석은 실제로 저희가 데이터를 실제로 파일을 다운로드를 해보고 제가 드린 파일도 같이 이용을 해서 실질적으로 사용을 해볼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전처리 작업이라 한다면 실제로 쓸모없는 데이터들을 지우는 작업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전처리 작업을 할 거고 밑에 있는 줄리어스 AI 기반 데이터 분석이 나와 있는데 줄리어스 AI는 나온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 미국 회사로부터 개발이 된 AI고요. 보통 이 회사에서의 AI는 데이터 분석의 핵심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시각화도 할 수 있고 PDF에 있는 내용들을 요약을 해줍니다. 그리고 PDF에 있는 내용들을 따로 분할을 해주고 또 압축도 해주고요. 내가 원하는 키워드만 분리를 할 수 있게 해줍니다. 밑에 보시는 챗 GPT 한글화 작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나중에 데이터를 전처리할 때 그 작업을 하게 되면은 사진 파일이 한글이 나오지 않고 깨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같이 오늘 해보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데이터 시각화 작업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줄리어스 AI 활용으로 이용해서 데이터 시각화를 할 거고 제가 이 두 개를 넣어놓은 이유는 챗 GPT로 하게 될 경우에 이제 3.5 버전인 무료 버전인 경우에는 실제로 데이터 분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야 있지만은 다운로드를 받는다든지 직접 내가 다른 플랫폼에서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불편함이 있어서 줄리어스 AI로 활용을 해서 무료로 하는 방법을 배울 거고요. 챗 GPT 플러스 버전을 이용해서 시각화하는 작업을 배워볼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취합 자동화를 소개를 하는데 이제 직장 내에서 업무를 하시게 되면은 여러 가지 데이터를 한 번에
내가 원하는 대로 합성을 할 수 있고, 실제로 내가 원하는 문서에 있는 내용만 실제로 조화를 시킬 수 있게 하는 과정도 배워볼 거고요. 다섯 번째는 이제 제가 보고서를 알려드리는데, 이 보고서도 좀 기본적으로 보고서만 써줘라고 하기보다 따로 MCSE라는 그 방법과 병렬 형태로 나타내는 걸로 실제로 업무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수집을 볼 건데요. 여러분들은 데이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데이터 수집은 왜 하는 것일지 알고 있는 거 한 번만 채팅창에 한번 써주시면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데이터는, 네, 논문 쓰려고 하시고, 결과 예측, 앱 개발. 되게 많은 정보를 그래도 써주시는데, 비교 분석 수요 예측도 할 수 있고, 자료 분석, 추세를 알기 위해서. 네, 추세를 알기 위한 것도 제가 그 오늘 보여드릴 그 줄리어스 AI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서 작성도 이렇게 해볼 수가 있고요. 어, 그래서 전반적으로 제가 이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데이터라는 거는 저희가 실험이나 조사를 통해서 얻은 정보를 가지고 내가 그 정보를 통해서 추론과 추정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사실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는 단순히 사실에만 불과한데 특정한 의미가 부여돼서 가공되는 과정을 거치면 정보라는 게 되고요. 이 가공 작업이라는 거는 제가 나중에 보여드리는 전처리 작업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정보가 된 데이터는 여러 형태의 근거가 돼서 인간의 판단과 행동을 돕게 됩니다. 그래서 분석에 앞서서 데이터 수집은 우리가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과정을 의미하는데요. 이 네 가지, 그러니까 분석의 기초랑 의사결정, 그 다음에 예측과 통찰, 문제 해결을 네 가지 기반으로 수집을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분석을 하기 앞서서 데이터가 아무래도 원시 데이터, 그러니까 원래 원본 데이터를 가지고 필요 없는 데이터를 지우고 그만큼 내가 결과를 어떤 거에 내기 위해서 정확성과 신뢰성을 요구를 하고요. 의사 결정을 함에 있어서 아무래도 조직에 영향이 있죠. 의사 결정에 있어서 데이터가 아무래도 확률이 높다든지 아니면 내가 어떤 원하는 품목을 결정을 하거나 아니면은 임원 간에 뭔가 회의를 할 때 뭐 중요한 정보를 이제 전달하거나 아니면은 결정을 해야 될 때, 그리고 예측할 때 또 있고요. 문제 해결을 하기에 앞서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수집을 하는 과정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데이터 수집 예시를 보시면 이제 제가 하나를 가져왔는데 밑에 보시면 쿠키 정보 이렇게 나온 거 보신 적 많으실 겁니다. 이렇게 어떤 특히 외국계 사이트 들어가시면은 쿠키 정보를 전부 다 필요로 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거를 모두 동의를 하게 되는 경우에 내가 실제로 가지고 있는 인터넷 한 번이라도 열어본 페이지라면 그 페이지들을 전부 다 이 회사에서 수집을 해가는 거고요. 이 회사에서 수집한 내용을 가지고 알고리즘을 이제 적용을 한다든지 이 사람이 어떻게 많은 것을 어떤 품목에 대해서 관심을 있어 하는지 이런 부분 등을 수집을 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데이터 수집 이제 사이트를 소개를 드리는데 이 공공 데이터 포털을 보시면 여기 사이트에서는 전체 직무별로 모든 데이터들을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엑셀 파일에서는 CSV라는 확장자나 엑셀명의 파일, 뭐 제이슨이라는 확장자의 파일이나 뭐 문서를 열 수 있는
웹 문서를 열 수 있는 XML 파일 등 이런 거를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린 데이터 광장도 그렇고 밑에 쭉 나와 있는데 제가 올려드린 이 사이트는 다 들어가지는 사이트만 올려드렸고요. 이렇게 보시는데 여기 보시면은 행정에 숫자로 되어 있는 사이트 주소는 뭐예요? 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숫자로 되어 있다는 거는 저희가 이 보통 대부분의 알고 있는 것은 영어로 된 사이트 주소인데 숫자로 되어 있다는 것은 원래 저희가 인터넷을 초기에 사용할 때는 가장 초기에 사용할 때는 영어로 하기 전에 숫자로 되어 있는 주소를 사용해서 도메인 네임 서버라는 DNS를 기술을 이용해서 영어로 변환을 해주는 작업을 해서 저희가 실제로 영어로 입력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숫자로 되어 있는 경우는 영어로 등록을 안 하고 숫자 그대로 넣어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이트 소개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요. 제가 이것도 나중에 전체적으로 다 모아진 거를 이제 사이트 여기 링크 채팅방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많이 이용하는 건 밑에 보시는 세 번째 보시면 이제 캐글이라고 있는데 이 캐글은 외국계 실제로 빅데이터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이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얻고자 그리고 또 다른 외국에서 실제로 데이터 수집을 하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앙케이트를 한다든지 이런 작업을 거치면서 모아둔 자료를 한번 바로 올리거나 가공을 해서 올린 자료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또 캐글이 개발자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요. 또 데이터 분석가들도 많이 이용을 합니다. 또 이 캐글에서는 이 대회를 세계적으로 열어서 데이터를 가지고 내가 문제를 푸는 걸 한다든지 내가 문제를 그 어떤 취약점이 있는지 이런 것도 찾을 수가 있는 걸 대회를 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두 번째로 해볼 거는 데이터 분석 전처리 작업을 해볼 거고요. 저희가 데이터 분석을 좀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다섯 가지가 보이는데 저희가 수집한 데이터를 가지고 정리를 하고 변환을 하고 변환을 한다는 거는 내가 원하는 데이터로 변환을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러니까 이미지 안에 들어있는 텍스트를 실제로 텍스트만 따로 추출해 와서 하는 변환을 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음성을 녹음한 거를 가지고 지금 요즘에 AI로 하는 텍스트를 추출을 한다든지 이런 다양한 작업들을 거쳐서 검사를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데이터 활용 목표를 설정을 하면서 실제로 목표에서는 저희가 왜 목표 설정을 하냐면 가장 먼저 어떤 결과를 도출을 하고 싶은지 그리고 최종 목표는 무엇인지 그에 알맞는 데이터를 추출하고 분석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이 데이터 수집 그러니까 원초적인 데이터 수집을 해서 실제로 내가 어떻게 수집을 할 건지 명확히 알아야겠죠. 이제 어디에서 수집을 할 건지는 제가 앞서서 보여드렸던 그 사이트를 이용하셔도 되고 내가 실제로 설문조사를 해서 그 작업을 가지고 하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 자료가 있는데 예를 들면 뭐 이메일을 오픈을 하는 확률 뭐 예를 들면은 어떤 지역에 내가 뭐 영업을 했을 때 그 영업에 대한 그 이메일을 열었을 때의 확률 아니면은 사용자 리뷰의 결과나 아니면 인터뷰 결과 뭐 구매율이나 구매 기록 등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정리를 이제 세 번째로 하면은 그 정리를 하고 구조화하는 것인데 우리가 정리를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데이터를 좀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거 작업이 필요하는데 그 작업들을 상위 계층과 하위 계층으로 나뉘어서
뭐 예를 들면은 학용품이 있으면 학용품 밑에는 샤프가 있다든지 볼펜, 지우개, 뭐 만년필 뭐 이렇게 하이어와 상이어로 나뉘어 볼 수 있겠죠. 나뉘어 볼 수도 있고 그 정리를 통해서 분석을 하면은 수집된 데이터를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상황을 저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과 함께 실제로 예측하면서 계획을 수립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데이터 패턴 찾기도 여기에 있는데 데이터 패턴은 데이터를 통해서 어떤 패턴이 반복되는지를 확인을 하고 그 패턴을 A에서 B로 되는 예측과 가설을 수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를 도출해서 시각화를 그 다음에 한다면 그 시각화는 저희가 보고서에 나타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래프 그리고 대시보드에도 시각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진 보시면 처음에 맨 왼쪽에 있는 그 사각형에 있는 사진은 이제 저희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데이터고요. 위에 보시는 여기 보시는 이 사람이 노트북으로 하고 있는 작업은 내가 이제 수동으로 데이터를 정리를 한다든지 필요 없는 데이터를 제거를 한다든지 아니면 엑셀에서 보시는 테이블을 저희가 필요한 것만 분류를 할 수가 있고요. 그 작업을 하셔서 오른쪽에 보시면 표를 다시 세팅을 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실제로 선 그래프를 이용해서 확인을 해 보실 수도 있고 오른쪽에 있는 세로 막대 그래프를 만들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밑에 있는 두 번째 사진은 처음부터 원래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오른쪽에 있는 시각화 작업을 하는데 원래는 지금 여기 보시면 동그라미가 굉장히 이렇게 균일하게 되어져 있는데 예를 들면 여기서 뭐 펜이 이렇게 여기 어떤 추가적으로 이렇게 그려진 게 있다면 이렇게 공통된 속성을 가진 것끼를 묶는 작업을 우리는 클러스터링이라고 합니다. 이 클러스터링 작업을 하게 되면 내가 원하는 속성마다 각각의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구분을 할 수가 있고요. 이 구분한 작업을 가지고 오른쪽에 보시면 그래프를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전처리가 필요한지를 좀 한번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전처리가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필요 없는 데이터를 제거를 하고 그리고 분석 가능하도록 깔끔하게 정리하는 작업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셀 병합이 되어 있으면은 그러니까 엑셀에서 셀이 뭉쳐 있으면은 만약에 이거를 마우스로 드래그할 때 한 번에 다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셀 병합을 해제를 해줄 수도 있고 피벗 테이블이 되는 형태를 나타내고요. 저희가 데이터 정리를 할 때 있어서 이 데이터 전처리를 하게 되면은 데이터의 품질을 높일 수가 있고 그리고 결과의 신뢰성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전처리 작업은 이렇게 네 가지로 나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결측치 처리. 결측치 처리라는 거는 불필요한 데이터를 처리를 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상치 처리. 이상치 처리라는 거는 내가 데이터를 분석을 해봤는데 좀 데이터의 확률에 다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처리를 하고 세 번째로는 데이터 변환. 데이터 변환이란 건 행과 열에 맞게 내가 원하는 자료로 변환을 해주고 마지막에 네 번째는 데이터 통합. 내가 원하는 데이터끼리 이렇게 묶어준다든지 아니면 내가 필요한 것만 보여줄 수 있게 분류 작업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줄리어스 AI 주요 기능을 이렇게 네 가지로 보실 수가 있는데 처음에는 저희가 다양한 AI 이 도구처럼 LLM 도구처럼 데이터와 채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와 채팅한다는 거는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인지 설명을 해줄 수가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래프 및 시각적 표현, 예측 모델을 구축을 할 수가 있는데, 그래프랑 시각화는 한 가지만 나오는 게 아니라 다양하게 내가 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줄리어스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내 줄 수 있습니다. 또 예측 모델은 이렇게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서 모델을 나타내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고급 분석을 수행을 해주고 데이터를 GIF로 변환을 해준다고 되어 있는데, GIF는 우리가 움직이는 이미지를 말을 합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뭐 보고서 같은 거를 쓰실 때 움직이는 데이터로 나타낼 수 있게 만들어 주고요. 네 번째는 AI 답변, 실제로 답변도 이렇게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데이터와 이렇게 채팅을 한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제가 이거는 한 게 아니고요. 가져온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나중에 실제로 해볼 거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실제로 물어봤을 때 이거는 실제로 데이터 분석 물어본 건데 물어본 것에 대해서 실제로 분류 리포트를 써준 겁니다. 그래서 어큐레이시 정확성과 함께 밑에 있는 정확성과 이 스코어 F1 스코어라는 것 이런 걸 실제로 값을 매겨주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또 이렇게 그래프랑 시각적 표현을 생성을 해줍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실제로 나이대별로 이렇게 그래프가 나온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예측된 할인값이나 실제 할인값을 이렇게 선형 그래프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시면 왼쪽에 이렇게 고급 분석화해서 실제로 실제 히트맵 매트릭스를 이렇게 그려줍니다. 이것도 조금 있다가 해볼 거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이 오른쪽에 있는 에너지 생산량에 대한 이미지, GIF 이미지로 변환을 시켜줘서 실제로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저장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AI에 대해서 또 답변도 이렇게 해주고 관련되게 실제로 답변을 이렇게 해줄 관련성 있는 답변을 이렇게 세 가지로 나타내 주고 있고요. 여기서 이렇게 AI로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처음부터 이제 여기서부터는 실제로 실습을 해볼 거고요. 제가 여기서 가져온 거는 실제로 해본 거를 가지고 한 거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서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네이버 데이터 랩을 한번 열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거는 활용하는 걸 실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이버에 네이버 데이터 랩 이렇게 검색해 주시면 여기 데이터 랩 가주신 후에 여기 좀 내려주시면 검색어 트렌드가 있고요. 이제 저희가 여기서 실제로 내가 원하는 주제에 맞는 통계를 구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제어를 제가 화면에 실제로 나타낸 것처럼 한번 똑같이 해볼 거고요. 이게 유튜브로 했었죠. 여기 유튜브, 그 다음에 여기는 구글, 여기는 주제어에서 인스타그램,
네 번째는 네이버, 넷플릭스, 넷플릭스로 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기간은, 여기서는 저는 월간으로 해볼게요. 일간으로 하셔도 되고 주간으로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저는 실제로 화면에 그 프레젠테이션에 나온 것처럼 5년치 데이터를 해보겠습니다. 범위 전체로 해주신 다음에 네이버 검색 데이터 조회를 해주시면 이 데이터가 나와 있고요. 여기까지 해주셨다면 다운로드 보이실까요? 여기서 다운로드를 누를 겁니다. 그래서 다운로드가 된 데이터를 실제로 눌러보면은 이렇게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URL, 이렇게 주제, 범위, 기간, 성별, 연령대와 날짜 데이터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용량 전체 100을 주어준다 했을 때 유튜브가 이렇게 가장 많이 검색을 많이 한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구글이 나와 있죠. 이 데이터를 실제로 가지고 저희가 이번엔 전처리를 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그 다음에 할 게 줄리어스 AI를 검색을 해주시면 되고요. 줄리어스 AI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줄리어스 AI를 열어주시면 이 화면이 실제로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눌러주실 것은 여기 보시는 데이터 클리너라고 보이시는 게 있을 겁니다. 이게 여기가 전처리하는 작업의 표고요. 아니면 여기 프롬프트 창에다가 직접 입력을 해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 클리너를 눌러주신 다음에 여기 보이시는 런을 눌러주세요. 이렇게 런을 누르게 되면은 파일을 업로드하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과 같이 파일을 업로드 해주시면 됩니다. 파일은 제가 방금 전에 받았던 dataLab.xlsx라는 엑셀 파일을 이렇게 열어주시고요. 이렇게 업로드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저희가 프롬프트 내용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프롬프트 내용을 다음과 같이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어떻게 작성을 해주시면 되냐면, 이 데이터는 네이버 키워드 검색량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유튜브, 구글, 인스타그램, 네이버, 넷플릭스 5년간 월간 검색량을 비교하는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를 살펴보고 이 데이터를 전처리하기 위한 과정을 설명하고 그 과정에 따라 전처리를 수행해줘. 그리고 이 과정을 한국어로 설명해줘. 보시면 제가 왜 한국어로 설명을 해달라 하냐고 말을 하냐면 실제로 대부분의 이 언어 처리 과정에서 영어로 처리를 하고 파이썬이라는 실제로 언어 코딩을 해서 나타내 주기 때문에
영어로 나오는데 저는 이거를 한국어로 설명을 해달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버튼을 눌러주시면 여기 보시는 것 같이 검색을 분석을 하고요. 그래서 파이썬에 이 패키지를, 파일을 불러와서 이렇게 시트 실제로 코딩을 작업을 해줍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시트 파일에 있는 것을 리스트화 해주고 밑에 보시면 이렇게 첫 번째 행이 헤더인지 이렇게 확인해주고 컬럼명도 이렇게 확인을 해주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다음과 같이 전처리를 해주고 전처리 과정을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필요한 행 건너뛰기부터 해서 했던 내용들, 컬럼 헤더 재설정, 데이터 구조 확인을 해주고요. 그래서 불필요한 메타데이터 행을 제거하고 메타데이터라 했다면 방금 전에 첫 번째부터 여섯 번째까지 행 나와 있는 내용은 제거하고 실제 데이터만 재설정해서 데이터 구조를 확보했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실제로 여기 엑스포트 눌러주시면 다운로드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엑스포트를 눌러주시면 CSV가 있고 XLS가 있는데 이 CSV 파일은 아무래도 구분 기호와 함께 데이터의 변환 과정에서 깨질 수가 있기 때문에 XLSX 파일로 다운로드 해주시면 눌러주시면 다운로드가 이렇게 진행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Get successfully downloaded. 잘 다운로드 됐다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이 데이터 파일을 열어보면은 보시면은 이렇게 어, 전체 파일이 있고 여기 unnamed 이렇게 나와 있죠. 지금 위에 있는 것도 제거를 이렇게 잘 해줘서 이렇게 데이터가 전처리 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됐는데 지금 보면은 이거는 지금 깨진 파일인데 제가 실제로 해본 걸로 보여드리면 화면을 보여드리면 제가 여기까지 업로드를 해서 이 데이터를 가져왔고 검색을 해서 파일을 불러와서 이렇게 날짜부터 넷플릭스 검색량이라고 나온 것을 실제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작업이 잘 안 됐다면은 한번 검수를 이전에 한번 검수를 해 주셔야 되고요. 검수를 했을 때 잘 안 나왔다면 한 번 더 전처리를 다시 작업해 줘라고 하면은 제대로 된 작업물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줄리어스 AI 무료 버전인 경우에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설명을 드리면 현재 안드로이드 앱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 웹스토어에서 실제로 확장 프로그램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줄리어스 AI 크롬 확장 프로그램을 설치를 하실 수가 있고 구글의 스프레드시트를 열어서 실제로 그 확장된 기능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세 번째는 이렇게 시각적 표현, 시각화 작업을 해서 차트나 산점도 등을 생성을 할 수가 있고
네 번째는 준비 자동화를 해서 이렇게 알고리즘을 통해서 정리를 해줄 수가 있고요. 요구사항대로 알아듣지는 잘 못합니다. 무료 버전인 경우에는 완벽하게 못 알아듣는 방금처럼 검수를 했는데 잘 못 나온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잘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보시면은 유료 버전 가격이 나와 있죠. 그래서 $20, $45, $50. 월간 최대 15개의 메시지가 되면서 중요한 것은 저희가 파일을 올리는 것도 하나의 작업 한 걸로 인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를 만약에 내가 이용을 분석을 하는데 무료로 쓰시고 싶다면 한꺼번에 작업을 내려주세요. 그러니까 한 줄 한 줄 이렇게 해주시지 마시고 전반적으로 내가 해야 될 작업들을 모두 요청을 한 다음에 실제로 프롬프트에 작업을 써주시면은 그 작업물을 얻어보실 수 있습니다. 밑에 보시는 모든 데이터 파일 형식에서는 이렇게 스프레드 시트랑 데이터 파일 형식을 지원을 합니다. 근데 무료 버전인 경우에는 또 다른 파일의 확장자는 또 지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점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을 넘어가면은 이제 데이터 분석 실제로 팁인데요. 실무 실제로 하면서 파일 업로드 시에 파일명을 잘 입력을 해야 되는데 영어를 권장드린 이유는 실제로 챗GPT나 다른 AI에서는 한글을 잘 인식을 못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제가 제미나이도 이용을 하는데 제미나이는 한국어를 조금 인식이 안 될 때가 있어서 영어로 쓰시는 걸 권장드리고요. 지시사항, 그 프롬프트에 입력해야 될 내용은 좀 정확하게 그리고 명료하게 써 주시면서 어떻게 단계적으로 수행을 해야 될지를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데이터를 업로드를 하고 제가 방금과 같이 그 작업물에 대해서 소개를 한 것처럼 이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데이터에 대한 열과 행에 대해서 어떻게 구분이 되어 있는지 그것도 잘 나타내주면 되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데이터 전처리 가공할 때 중간에 다운로드 링크 제공하라고 하면은 챗 GPT에서 결과물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나 챗 GPT 플러스에서는 링크를 제공하고 있고요. 챗 GPT 플러스가 아닌 경우에는 링크 제공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분석 실제로 활용을 해 봤는데 여기서는 지금 보면은 제가 드렸던 그 파일 가지고 해본 작업을 이번에 해볼 건데요. 실제로 제가 가져온 자료에서 어, 이 네이버 서치 키워드, 챗 GPT부터 제미나이, 클로드가 있는 파일을 실제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이것도 챗 GPT에서 하는 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챗 GPT를 열어주시고요. 챗 GPT를 열어주시면 제가 올려드렸던 그 파일을 실제로 압축을 푸셔서 데이터 전처리라고 되어 있는 게 있을 거예요. 거기서 보시면 키워드, 파일 이름이 제가 드렸던 거에서 네이버 서치 키워드 트렌드 이 파일을 이용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번 챗 GPT 이렇게 화면에 들어와 있는데 제가 여기서 파일 업로드를 해서 실제로 올린 다음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스프레드시트를 파일 업로드를 해 주신 다음에
이 파일 업로드를 한 거를 토대로 프롬프트를 명료하게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가 소개해 드렸던 대로 이 스프레드시트가 어떤 작업물인지를 설명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 데이터는 네이버 키워드 검색량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챗GPT, 제미나이, 클로드의 일간 검색량을 비교하는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살펴보고 이 데이터를 전처리하기 위한 과정을 설명하고 그 과정에 따라 전처리를 수행해줘. 그리고 이 과정을 한국어로 설명해줘.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눌러주시면 이렇게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작업을 분석을 하는 걸 보실 수가 있고, 그래서 전처리 수행해야 한다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전처리 과정을 한 다음에 수행해 본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전처리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거를 하면은 문제가 있다고 정리를 하죠. 그래서 전처리를 실제로 컬럼명 명확하게 지정하는 작업을 했고, 과정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필요한 행 제거부터 해서 정제된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하는데, 링크는 따로 안 주고 있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파일을 직접 받아볼 수 있도록 프롬프트를 전처리된 데이터를 다운로드 링크로 제공해줘. 이렇게 하면은 전처리된 데이터를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파일을 다운로드를 하면은 이렇게 열어주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날짜 데이터랑 챗 GPT, 제미나이, 클로드 이렇게 어, 보이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 데이터랑 맞는지 한번 비교를 해볼 거고요. 한번 제가 했던 PPT 했던 자료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같이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보시면 여기는 제미나이 값이 잘 나와 있죠. 제미나이에 대한 밑에 결과값이 도출이 됐는데 방금은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다시 전처리를 해달라고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두 번째로 일관 키워드 검색량을 비교할 수 있게 라인 차트를 그려줘 이렇게 써주시면 이렇게 네이버 검색량을 비교를 해주실 수가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네모 박스가 되어 있는 거는 실제로 한글 파일이기 때문에 나오지가 않습니다. 한글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깨진 거죠. 그래서 제가 드렸던 파일 중에 이 매트플럽
립이라는 WHL이라는 파일이 있는데 그 확장자 파일을 실제로 이 챗 GPT에 적용을 하면은 실제로 한글화 작업이 되면서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코드 인터프리터라는 거는 이제 코드를 실제로 번역을 해주는 걸 활용을 한다는 건데 그 번역을 활용을 해서 내가 제공한 필 파일을 다운로드를 하여서 너의 가상 환경에 설치를 해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챗 GPT 서버에 설치를 해주는 거고요. 그래서 거기 설치를 해서 한국어 사용 설정을 해달라 한 다음에 차트를 그려달라고 하면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한글이 잘 나온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보실 거는 데이터 시각화인데요. 여기는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래서 시각화 작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차트 제목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 어, 차트를 이제 챗 GPT한테 적용을 할 때는 이 범례가 무엇이고 데이터 레이블, 그 다음에 X축 이름, X축 레이블 이렇게 각각을 설명을 해줘서 적용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롬프트에 입력할 때는 디테일하게 이제 설정을 해주셔야 되는데 차트 제목, X축 이름, Y축 이름, X축 레이블, Y축 레이블, 데이터의 레이블, 범례, 눈금 성까지 지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중에서 원본 데이터는 이거와 같습니다. 그 제가 파일로 올려드렸던 거에 이렇게 있는데 이 벌스가 출생아 수부터 출생 성비가 있죠. 이 데이터를 가지고 실제로 줄리어스 AI로 시각화를 하면은 그러니까 처음에 줄리어스 AI에서 이 퀵 비주얼라이제이션 이거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각화를 하실 때 이 퀵 비주얼라이제이션 눌러주시고 그러면 여기서 똑같이 런을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파일을 그 해당 올려드렸던 파일 올려주신 다음에 2번 이제 실행을 눌러주시면 다음과 같이 이런 또 파이썬 코딩으로 실제로 시각화 작업을 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기 있는 first or loss of the data frame 이 부분에 있는 export 눌러주셔서 다운로드를 해주시면 이렇게 디테일하게 실제로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 이거는 이제 표고요. 전 처리된 걸 확인해 주실 수 있고 이렇게 눈으로 확 떨어지게 시각화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부터 2023년까지의 비교된 데이터를 가지고 시각화된 자료를 보실 수가 있고요. 또 고급 분석으로 보여지는 히트맵으로 보여지는데 역시나 여기도 깨진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깨진 부분을 이것도 똑같이 할 때는 이거는 따로 파이썬 그 제가 드렸던 그 파일을 안 하셔도 여기다가 자체적으로 프롬프트에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글 라이브러리를 설치를 하고 그 파일이 매트플럽 립이라고 하는 건데 매트플럽 립 한글 사용 환경을 설정해줘.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왼쪽에가 콜릴레이션 히트맵이라고 써져 있기 때문에 이 시각화 자료를 한글 작업된 것으로 보여줘 하게 되면은 한글 설정하는 과정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한글 설정을 이렇게 하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한글이 잘 나온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제 이거를 또 다운로드도 하실 수도 있고 이미지를 오른쪽 클릭하셔서 이미지 저장을 해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챗 GPT에서는 또 제가 데이터 시각화를 할 때 방금 똑같은 데이터 자료를 가지고 실습을 해 보았는데요. 처음에 그 데이터를 가지고 프롬프트에 입력을 해주실 때는 이렇게 차트 제목
제목은 어떤 내용을 써주실 건지. 연관 대한민국 합계 출산율 추이. X축에는 연도를 넣을 거고, Y축에 여기 보시는 좌측에는 출생아 수를 넣을 거고, 우측에는 합계 출산율. 해서 데이터 레이블은 차트 위에 표시라고 되어 있죠. 레이블은 여기 있는 값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차트 정확히 위에 표시되어 있는 것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 보시는 위에 있는 출생아 수 합계 출산율이라고 되어 있는 이름 범례죠. 이 부분은 우측 상단에 표시를 넣었더니 프롬프트 창에 이렇게 잘 나온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른쪽에 보시면은 바 차트로 지금 그려져 있는데 이건 그대로 안 써주셔도 되고 바 차트로 이미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노란색으로 만들어줬고 합계 출산율을 ZOR, 조절 더 크게 해서 보시면 합계 출산 라인 차트가 더 위에 표시하도록 해줘. 이랬더니 좀 더 어때요? 여기서 조도라는 게 위에 표시가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Z2R, DR, 조도는 무엇을 더 위쪽에 배치할지를 지정을 해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렇게 바 차트를 초록색 바로 또 바꿔서 수정해 달라고 하면은 이렇게 수정도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데이터 취합 자동화를 해볼 건데요. 이제 데이터 취합을 왜 해야 되냐면 저희가 데이터를 우리가 보통 업무를 할 때 필요한 거가 만약에 전반적으로 회의를 한 거를 조합을 할 때 일일이 컨트롤 C, 컨트롤 V 하기보다는 요청을 이렇게 AI 도구를 써서 하게 되면은 한 번에 시간도 단축할 수 있고 효율적으로 문서 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 취합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이 다른 데이터를 통합해서 결과를 내고자 함에 있고요. 파일 업로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챗 GPT에서는 최대 10개까지 가능합니다. 근데 내가 10개가 넘는다고 하면은 여러 개의 데이터를 압축을 해서 압축 파일 하나만 올리셔도 100개가 되든 200개가 되든 올리실 수가 있고요. 파일 데이터는 총 500메가까지 업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챗 GPT에는. 그래서 제가 그 올려드렸던 파일을 보시면 데이터 취합 자동화라는 폴더에 이 데이터 파일이 있는데 이 데이터 파일 총 5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박준서라는 이름에 해야 될 일, 그다음에 장미진이라는 사람의 해야 될 일들을 실제로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프롬프트를 쓰게 됩니다. 프롬프트에는 다음과 같이 5개의 주간 업무 일지를 하나의 시트로 취합을 해주고 칼럼명은 유지해서 1행, 칼럼명은 그러니까 첫 번째 유지 그대로 1행에 써달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모든 정보가 종합되도록 해줘.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줄바꿈은 그대로 유지를 해주시고 열너비는 조정을 해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열너비를 해주시고 랩핑, 그러니까 밑으로 각각 내려서 써주라고 하는 건데요. 이거를 올린 다음에 하게 되면은 그래서 정리를 해서 이렇게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링크를 주고 있습니다. 하이퍼 링크를 실제로 그래서 이 자료를 클릭하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합쳐져서 된 데이터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파트 5번째는 AI 도구를 활용을 해서 보고서를 작성하는 방법을 배워보고자 합니다. 저희가 보통은 하나의 도구로만 많이 쓰시는 분도 있는데 제가 각각의 도구들에 대해서 가장 유용하게 하는 방법을 소개를 드리면 퍼플렉시티라는 AI 도구로 자료 조사를 해주시고 챗 GPT로는 보고서 작성을 합니다. 그 다음에 클로드로 보고서 교정 및 검토를 해주시면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보고서가 깔끔하게 나온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종류별로 제가 이제 소개를 드렸는데요. 도구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작업하는 데에 이렇게 사용 방법까지 제시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퍼플렉시티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필요한 자료를 선택을 하는데 그 필요한 자료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주제 선정을 하는 게 퍼플렉시티에서는 가장 유용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자료의 그 주제를 먼저 찾아달라고 한 뒤에 챗 GPT에서는 실제로 밑에 예제에 써드린 것처럼 어떤 내용을 다루면 좋을까요? 이렇게 틀을 잡아주시고 이렇게 목차 작성 해주시고 초안도 작성을 해달라고 하면 좋습니다. 만약에 챗 GPT 말고도 이제 보고서 작성에는 리튼이라는 AI 도구로도 보고서 작성의 틀을 잡는데 유용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밑에 세 번째는 클로드는 보고서 교정해서 오류가 있는지 내가 초안을 챗 GPT로 전달받은 걸 통해서 개선을 하고 문법 오류가 있거나 오탈자가 있다면 수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한번 이거는 실제로 키워드 마스터라고 있는데요. 네이버에서 키워드 마스터를 쳐주신 다음에 키워드 마스터 자체 내 홈페이지에서 키워드 지수라는 걸 입력을 해주시면 요즘 뜨는 상위 키워드 10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산불 진화라는 게 나와 있기 때문에 키워드 탑 10 안에 들어있는 게 있어서 산불 진화라는 데이터를 실제로 빨간색 표시된 것과 같은 부분을 먼저 캡처를 뜹니다. 캡처를 하고요. 이 캡처를 뜬 거를 가지고 퍼플렉시티에 실제로 붙여넣기를 합니다. 이 컨트롤 V를 해서 실질적으로 이 이미지는 산불 진화라는 다른 블로그 포스팅 분석 데이터라고 설명해 줬고요. 내가 실제로 데이터 분석가라는 걸 알리면서 보고서 틀을 쓰면은 보고서가 좀 더 전문적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분석하려는데 보고서 틀을 제공해 달라고 프롬프트 창에 입력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보고서 제목과 함께 서론부터 분석 내용까지 보실 수 있고요. 감성 분석이라고 해서 선택사항은 내가 추가적으로 넣을 사항도 이렇게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확인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이 자료를 가지고 챗 GPT에 있는 부분에 제가 여기에서 3.2에 있는 인플루언서 영향력 분석이나 블로그 포스팅 트렌드 분석 둘 중에 내가 중점적으로 하고 싶다는 거를 복사를 해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그러니까 보고서 제목부터 블로그 포스팅 트렌드 분석까지 전체 내용을 복사를 해주시거나 데이터 개요까지 복사를 해주신 다음에 3.2 인플루언서 영향력 분석 내용을 복사를 해주시고 챗 GPT 있는 프롬프트 창에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이 마지막에 보시면 위 보고서 틀을 기반으로 보고서를 작성 및 구성함에 있어 로직 트리와 MECE 원칙을 토대로 병렬 구조 보고서를 작성해줘 라고 되어 있는데 보고서 전개의 기본 원칙이 로직 트리라는 것과 MECE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데요. 로직 트리라는 거는 간단히 설명드리면 우리가 수직적으로 내용을 다루어야 한다고 보여지는 게 로직 트리라고 하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학용품이 있다면 학용품 밑에 뭐 필통이나 지우개, 연필 이렇게 밑에 하위 관계로 계속 나뉘어져야 되는 부분으로 나타내는 게 로직 트리고요. MECE는 그냥 쉽게 말하면은 전부 다 그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주제 그 각각의 내용들마다 연관성이 있으면 안 되는 건데 그걸 전체적으로 묶어줄 수 있는 제목을 뜨는 것을 말을 합니다. MECE. 그래서 상호 배타적이면서 모였을 때는
완전히 전체를 이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챗 GPT로 분석 보고서를 다운로드 링크 줘 달라고 하면 이렇게 보고서를 받으실 수가 있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텍스트 파일로 제공하기 때문에 텍스트 파일과 함께 거기서도 똑같이 다운로드 링크도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이 자료를 가지고 클로드에 실제로 그 텍스트 파일을 올려주신 다음에 이 프롬프트 창에다가 더 자연스럽게 바꿔주고 오탈자가 있으면 문법에 바꿔달라고 하게 되면은 이렇게 산불 진화 관련 포스트 분석 보고서가 개선된 것을 또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키워드에 맞는 그 내용에 따라서 문법적 오류가 있는지 확인하고 교정을 해주고요. 이 자료를 이렇게 다운로드도 클로드를 통해서는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시간이 좀 부족해서 원래는 실습하면서 다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짧은 시간 동안 전체적으로 다 보여드리려다 보니까 실습은 전반적으로 해서 보여드리지 않는 점을 이 PPT에 담았습니다. 저의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내용을 마쳤고요. 혹시 질문사항 있으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줄리어스 AI에 올릴 수 있는 파일 크기는 얼마인가요? 줄리어스 AI 같은 경우에는 750MB까지 올릴 수 있고, 어, 이제 750MB는 보통 영화 한 편의 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영화 한 편의 고화질 크기인데요. 이거를 압축하신 다음에 또 이 파일 등을 한 번 더 압축을 해서 하면은 좀 더 어, 많이 올리실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분이 계신가요? 네, 질문 있으신 분들은 채팅으로 우선 남겨주시고요. 시간이, 우리 약속한 시간이 되어서 오늘 저희에게 AI를 활용해서 데이터 분석을 하고 또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팁들을 알려주신 우리 김대한 강사님께 먼저 우리 큰 박수 한번 보내드릴게요. 강사님 감사합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네, 선생님들 제가 조금 안내 드릴 테니까 잠시만 나가지 마시고 대기해 주세요. 오늘 아까 우리 김대한 강사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많은 내용을 전달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 조금 충분하지 못한 점이 있어서 강사님이 말씀해 주신 아까 주셨던 파일 그리고 PPT를 그러니까 강의안을 받으실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조금 안내해 드릴게요. 그래서 이 강의를 충분히 참여해 주시고 또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요거 화면 바꿔가지고 잠시 공유를 바꿔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이렇게 드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우리 강사님의 소중한 자산이기도 해서. 그래서 강의 후기를 남겨주신 선생님들 남겨드리려고 하는데요. 한국강사교육협회 카페에 오시면 왼쪽 지금 PC 기준으로 말씀드립니다. 여기 왼쪽에 메뉴에 보시면 수강 신청 요 아래에 보면 수강 후기 온라인 이 부분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우리 온라인으로 지금 들었으니까 여기 수강 후기 온라인에 오셔서 오늘 김대현 강사님의 강의 후기를 남겨주세요. 다만 선생님들 다섯 줄 정도는 남겨주십시오. 강의가 좋았어요. 어떤 강의인지도 모르게 남기시면 곤란해요. 강의에 대한 후기를 남겨주신 분들께는 저희가 1대1 채팅 통해서 강사님의 강의한 PDF 파일이 담긴 강의안하고 이렇게 링크로 해서 보내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예, 지금 설명드렸으니까 네. 그 화면 네, 죄송해요. 깜짝 놀랐어요. 네, 여기 카페에 오셔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수강 후기 온라인에 오셔서 다른 곳에 남기시면
네, 저희가 찾는데 조금 시간이 걸릴 뿐, 그래도 찾아서 보내드리긴 할 건데, 여기에 꼭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에 수강 후기 남겨주시면 저희 강사들은 우리 수강해주신 분들의 이 후기를 먹고 살기 때문에 저희 더 열심히 또 준비해서 알려드릴 거니까요. 여기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혹시 또 다른 관련해서 질문이 있으시면 저희가, 네, 최대한 답변을 드릴 테니까요. 후기 남기시면서 또 궁금한 게 있으시거나 하시면 같이 남겨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릴 거는 저희가 원활한 강의 진행을 위해서 강의 시작하면 5분 후에는 강의 이 줌을 닫고 있어요. 근데 오늘은 10분까지 열어드렸는데, 이제, 저에게 너무 많은 요청이 DM으로 와가지고 말씀드려요.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요. 예, 이게 규칙이 그렇다 보니까 그러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핸드폰으로 들어와서 파일이 다운로드 안 돼요부터 시작하셔서 화면이 작아서 못 따라가겠어요. 이러셔가지고 계속 열어달라고 요청 드렸는데 그럴 수가 없어서 혹시 속상하실까 봐 말씀드려요. 다음번에는 저희 보통은 PC로 하시면 실습하시다 PC로 하시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또 안내 드리도록 할 테니까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 내일도 저희는 토요특 강의 있습니다. 네, 내일 토요특 강에서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금요일 밤인데 강의해주신 김대양 강사님 그리고 참여해주신 우리 100여 분의